분해학자 홍영표 박사의 인간 수업. 오늘도 한국좌우례개발연구소 홍영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지난주에요. 네. 우리 맞벌이 부모님들, 네. 특별히 우리 맞벌이 일하고 있는 이제 어머님들이 네. 이 강의를 듣고 네. 그 자녀의 눈빛을 맞추고 네. 생각을 읽기 위해서 네. 정말 많이 노력하셨다. 참 네. 유익했다. 이런 네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당황하셨을 겁니다. 갑자기 눈을 보니까 어색함에.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눈빛을 놓쳤구나. 그래서 다시 지금 잡아가고 있다라는 댓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눈빛만 안 놓쳐도 된다. 그게 지난번 강의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네. 우리 맞벌이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그 바쁜 부모님에게 네네. 드리는 네. 메시지 첫 번째였고요. 네. 오늘은 그 두 번째인데 네. 먼저 사연을 한번 네네. 들어보고요. 네. 또 우리가 이 비슷한 주제를 네.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사연 같이 하시죠. 사실은 이제 거의 외벌이로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 이제 막내 아이가 거의 미디어 노출이 너무 많이 되기도 했고 그게 누적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태여가지고 이제 핸드폰이랑 그다음에 이제 패드로 유튜브 같은 거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러모로 이제 수소문을 해서 뭔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쪽으로 아이를 이렇게 끌어가려고는 하는데 이제 많이 그 의지가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원하기는 뭔가 이제 이런 캠프 같은 거 그런 거를 강제적으로라도 보내서라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받고 싶고요. 직접 한번 상담을 저는 해봤으면 그 바람이에요. 자, 지금은 더 바쁘신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신데 외벌이로 네. 아이 3명을 네. 키우고 계세요. 네. 네. 그런데 자녀가 여러 미디어에 빠져 네. 있어서 네. 참 미디어에 빠졌다. 뭐 이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주제가 되겠지만 네. 오늘은 맞벌이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메시지. 그 네. 바쁜 부모님들에게 네. 박사님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어요? 이제 맞벌이 부부 이 엄마처럼 맞벌이 부부인데 이제 지난번에 맞벌이 부부들의 문제점을 했다면 그럼 이번에는 그럼 그 아이들을 지난번에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었다라고 가정했어요. 예.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요새는 왜 친정엄마나 시댁 근처로 가서 이렇게 그렇죠. 봐주는 경우가 많죠. 예, 조부모님 봐줄 때 이제 그랬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어. 지금 이 엄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개별적만 이 엄마의 맞춤 솔루션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엄마는 지금 혼자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아이든 어디든 캠프라도 보내서 근데 그렇게 캠프 며칠 만에 바뀔 수는 없어요. 저희 연구원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무인도 캠프. 핸드폰 안 터지잖아요. 예. 아예 무인도 캠프에서 해서 성공한 아이들도 있지만 다시 돌아오면 부모가 관리를 못 해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엄마도 어디다 아이를 보낼까 이런 곳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어디도 우리 아이를 바꿔줄 수 있을 곳이 없어요. 왜? 며칠 만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어머니가 아이하고 눈빛 놓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자, 예.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조부모가 아이를 봐줄 때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자, 조부모가 아이를 봐줄 때 대부분 할머니는 애를 어떻게 키울까요? 할머니는 네. 관대하게 키울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맺고 끊는 이렇게 아이를 체계적 순서대로 키울까요? 더 관대하게 키우잖아요. 네. 할머니는 그냥 내리사랑이라고 그냥 이쁜데 있는 자체만 해도 이뻐요. 그리고 아이가 6살, 7살이면 7살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기같이 해도 다 이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엄마는 어떨까요? 자, 그러니까 할머니와 엄마와 아이의 양육관이 달라요. 그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이만 양육관이 달라도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을 낼 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라? 아빠가 아이를 꾸중할 때 엄마 이 방법도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제일 안 좋은 방법은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아이를 잘못 꾸중할 때 그 자리에서 왜 아이를 꾸중하냐고 왜 아이를 혼내냐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전형적으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할머니만 있으면 할머니하고 있을 때는 아기 같아요. 근데 엄마하고 있을 때는 또 의젓해져요. 그러니까 할머니만 있으면 아기 같은 행동하니까 어머니가 너 이리 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 이리 와 이 녀석아. 이렇게 혼을 내려고 하면 할머니가 뭐라 그래? 애미야 너 나한테 감정 있니? 왜 애한테 그러니? 이건 시댁적이에요. 예.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서 눈치만 넣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교육 철학이 다르듯이 어머니가 확실하게 잡고 키우든 아니면 할머니한테 맡기든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둘이 다 교육을 하려고 하면 똑같은 방법이 아니면 오히려 안함만 못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맞벌이 부부하니까 네. 그 맞벌이 부부에게만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직장에 두 분이 남편과 아내가 나가면 네. 어쨌든 그 빈 영역을 우리 부모님들이 또 그렇죠. 다 그렇게 케어를 해주시잖아요. 네네. 특히 어릴 때 많이 케어하잖아요. 남의 손에 못 맡기니까 그러니까요. 그 손주 아쉬워서 친정 엄마가 가서 애 봐주고 또 시댁 근처 가서 어떻게든 시어머니가 애를 봐주고 그래 너네 돈 빨리 벌어서 예. 자립해라 그런 마음으로 애를 봐주는데 그러면 아이는 그러면 어쩌냐는 거예요. 아이가 친정 엄마 시댁에 맡기니까 마음은 편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 교육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어머니 애를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잘 그럼 못할 것 네가 같아요. 키워라 그럴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키워 그럴 거 아니야. 박사님. 시어머니가 애 열심히 봐주는데 근데 애 봐주는 공로는 없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우리가 실버 대학이라는 강의를 제가 가면 예. 말이 실버지 다 60대예요. 다 젊은 할머니들인데 네네. 주부 대학 가도 다 60대예요. 예. 그럼 제가 그 얘기합니다. 여기서 손주 손녀 키워주는데 키워줘서 덕이 있냐? 없다. 왜 없냐? 두 가지를 지켜라. 첫째, 절대 관대하지 말아라. 어머니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봐서 그걸 그대로 해라. 그게 포인트군요. 그렇죠. 어머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며느리나 아니면 딸이 하고 있는 그 교육 방식을 그대로 만약에 따라해라. 내가 6살 된 아이를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봐줘야 되겠다 갔어요. 그러면 6살까지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키웠는지를 봐서 그대로 인수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혼자 씻고 혼자 양치하고 혼자 밥 먹는 애예요. 근데 할머니가 들어가자마자 이리 할머니가 해줄게. 그럼 처음엔 할머니 내가 할 거야. 근데 보니까 더 편하거든. 자 이러면 이제 얘는 잘 잡아놓은 습관이 또 안 맞죠. 그렇죠? 자 이렇게 미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키우던 그 방식을 그대로 바톤을 받아서 끌어가지 않으면 아이는 혼란을 빚어요. 갑자기 이게 옳은가? 이게 옳은가? 그래서 할머니가 있을 때 생각과 행동과 엄마 있을 때 행동과 생각 다르니까 얘는 두 가지의 행동으로 자라니까 올바른 인격 형성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 엄마는 자 집에 들어오면 아이가 이쁘잖아요. 근데 자꾸만 할머니한테 하는 짓을 보니까 더 내가 반대로 옛날보다 훨씬 단호하게 하려고 그래요. 왜? 이쪽도 너무 풀어졌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좀 잡아야지.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단호하게 하니까 왜 엄마는 나만 미워해? 엄마 미워. 할머니하고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미워 할머니에 있을 거야. 이러는데 사실은 엄마는 직장 갔다 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직장 갔다 노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온 에너지를 다 직장에다 쏟고 오면 집에 오면 정말 누구 말 맡아나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낙엽처럼 딱 누워있고 싶은 게 엄마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집에 와서 아이에 대해서 관심 갖고 베풀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이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에게 좀 더 크면 숙제했어? 뭐 했어? 자 이제 확인만 하고 지시형만 되고 잔소리만 되고 결국은 아이와 엄마 사이에 차라리 가만 놔두는 만도 못한 이런 사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하고 애착관계가 멀어지고 할머니하고 애착관계가 형성돼 버리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인간 수업 시간 여러분 우리 맞벌이 부모님들에게 나누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 또 맞벌이 우리 부부만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손주들을 다 이렇게 돌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은 아이를 할머니한테 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시댁에 맡길 때는 반드시 미리 사전에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왜 중간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럼 내가 지금 못 가르친다는 건 내가 애 망친다는 거니 나 너 잘만 키웠어. 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어머니 애는요 혼자 양치할 수 있으니까 절대 손대주지 마시고요.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만 해주시면 어머니 정말 고맙겠어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니까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는데 어머니한테 턱금 맥혔다 어느 날 어머니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자 이러면은 야 어머니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어머니가 더 화가 나고 애를 키워도 재미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애를 맡길 때부터 아예 맡길 때는 다 바턴을 그대로 인수인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대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키울 때나 어머니가 키울 때나 최소화
공백이 최소화되는데 내가 키우는 거와 너무나 다르게 키우니까 그래서 아이가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 되게 많은데 어머니와의 소통 부재 잘 키우겠지라고 우선은 내가 직장 갈 때 누가 봐주면 좋다라고 하는 그 하나가 가장 우선 누가 봐주기만 좋다한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아이가 삐뚤어지고 잘 안 좋은 거 보니까 욕심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그냥 교육은 상관없으니까 봐주기만 하세요. 케어만 하세요.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키우든. 그런데 봐주세요라고 해놓고 그리고 교육도 잘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교육은 해주세요. 그럼 처음에 들을 때 어머니가 조금 서운해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키워주죠. 근데 중간에 말하면 정말 서운하시다는 거죠. 박사님 오늘 마무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직장 다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했던 이 고민들은 정말 두 사람 중에 하나 아니면 세 사람 중에 다 하죠. 두 다 명이 하는 해당되는 일이 아닌가 예, 싶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돈을 왜 법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나 잘 먹고 잘 쓰자고 버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혹시 자식이 잘못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돈 벌면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공식 뇌 발달의 자녀 교육의 공식을 잘 지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좌우내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 유튜브 안에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회차부터 인간 수업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전에는 또 부모 멘토링이라고 다 저희가 나름 저장해놨습니다. 네. 샵 1069번입니다. 인간 수업 내용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예요. 인간 이렇게 두 글자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 공유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데스칸 책 선물 5분 전하겠습니다. 또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상담이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상담 질문 내용을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직접 홍 박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화 드립니다. 그 전화 받고 놀라지 마시고요. 꼭 한번 또 유익한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